안녕하세요. 삐뚤어진 입입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바른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부터 정당하다는 주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은 위헌인가? 당연히 위헌입니다. 헌법 제77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역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전시사변에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웠죠. 또한 77조 5항의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를 점거하여 사실상 계엄 해제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2. 경고를 위한 비상계엄일 뿐 단지 2시간짜리 해프닝이다. 포고령을 보면 단순히 경고라기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포고령 1을 보면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일하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여 사실상 계엄을 해제할 수 없게 한 위헌사항입니다. 포고령 2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실조차도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면 가짜뉴스가 돼버리는 무서운 내용이죠. 물론 가짜뉴스는 금지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계엄 상황에서는 사실상 정확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긴 어렵겠죠.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을 가짜뉴스로 왜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포고령 6에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냥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당하는 순간 반국가세력이 되어 잡혀가는 겁니다. 내가 깡패라고 하면 그냥 깡패라 이 새끼야. 포고령 3에서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계엄과 동시에 언론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포고령 5에서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단한다는 말을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처단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의료 파업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처단한다는 것은 복귀 안 한다고 죽이기라도 한다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처단할 생각이었는지 머릿속이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서 국회, 언론, 의료 모두 장악하여 통제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쏟아지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 전반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들이 단순 경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민주당이 무려 22번의 탄핵을 했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죠. 이 같은 탄핵 남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계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협의라는 단계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를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꽁꽁 숨어서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화도 거절했었죠. 논외로 탄핵 대상은 아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었고 현재 고발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MBC 재직 당시 성심당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었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직무에 복귀한 상황이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내로남불인 상황이죠.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주식 파킹 관련 의혹을 갖고 있고, 출가한 자네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친 적이 있었죠.
자녀 주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다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신원식 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후보 청문회 당시 전 대통령들을 악마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줄여서 윤핵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했고,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며 여러 일에 관여한 역술인 천고, 학연으로 뭉친 일명 충암고 3인방까지 폭탄주로 다져진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지 모르겠으나 인물을 보는 눈은 없어 보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폭군 주변에는 간신들이 넘쳐났습니다. 주변에 이런 인물만 있는 것도 그의 그릇에 따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과 예산 삭감이 정당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법 행위를 오죽하느니란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4. 부정선거로 인한 비상계엄이다. 마찬가지로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들 선관위를 고발하고 관련 법령을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게 옳은 방법이고, 이것이 비상계엄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수차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증거가 너무 미미합니다. 특히 부정선거의 증거라면서 가져온 투표용지에 상대방이 아닌 본인을 투표한 투표용지를 가져온 것은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많아 영상에 전부 담을 수는 없지만 명확한 부정선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거짓 주장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부정선거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조심할 텐데, 그렇게 의혹이 많으신 분들이 민주당이 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 쏟아지는 게 의심스럽지도 않나요?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부정선거로 보이게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지는 않으시던가요?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내용만 보려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실제 부정선거가 있다면 너무나 밝혀내고 싶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한들 이것이 비상계엄의 이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법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었고,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군대가 할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출정하라고 명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올바른 논리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군대는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군대를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선동과 개변을 일삼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